자, 해보자. 이제 우리 수업 정화. 저번 시간에 이제 병화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그죠. 이제 확산되어 가지고 가는 이 과정이 이제 병화까지 가서 완전히 이제 펼쳐지죠. 이 병이 그래서 이제 얘는 확산한다는 그 얘네 모든 거를 어 아래에 있는 모든 거를 위로 다 최종적으로 올려서 이 자기가 어쨌든 엄에 있는 것들 모든 거를 당 끌어올려 가지고 당기려 한다 이렇게도 되죠. 원래는 이제 수가 변해서 화가 된 건데 수가 변해서 화가 병화가 됐다라고 봐는 게 맞는데, 즉 수가 쪼개어지고 펼쳐져서 화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확 펼쳐나가는데 화가 된 거지만, 일단은 병화라는 이 존재를 그냥 하나의 중심으로 놓고 보면, 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만물을 전부 다 위로 올리는 동작을 얘가 한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병화는 어디 한 구석에 숨어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끄집어내 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거죠. 모두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다 펼쳐내려는 동작을 하는 게 병화더라. 그러니까 병활관들이나 뭐 병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펼쳐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당겨서 자기 쪽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그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모임이라든지 사람 모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병화는 항상 그죠. 어 이렇게 끌고 가려는다. 사람을 자꾸 끌고 가려는 성향이 생기거든. 이 끌고 가려 하면서도 동화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싹 끌고 가는 것보다는, 끌고 가면서도 자기는 항상 위에 있으려 하거든. 이게 인제 이게 인제 사람을 이게 좀 피곤하게 만드는 거라. 자기가 같이 섞이는 게 안 되잖아. 병은 절대 안 섞이거든요. 자기는 계속 가면서 계속 따라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숨어 있는 애들 싫어한다고. 다 끄집어 내면서 가려고 자꾸 하고. 그러니까 인제 기세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게 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수라는 거를, 얘가 숨어 있다라는 거 수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숨어 있는 거지. 숨어 있다 요렇게 되고, 병화는 당긴다 이러면 숨어 있는 거를 당겨내 놓고 병화가 하니까는 수가 인제 이게 관이 돼 버리는 거지. 그죠? 얘가 관이 돼 버리는 거죠. 육신적 관계에서는 수극화는 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병화가 항상 보면 이 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기 쪽으로 당겨 가지고 뭐 이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의 관계는 수화의 관계를 이제 유심하게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가 어떤 식으로 병화하고 관계되느냐가 굉장히 많이 그 병화의 삶에 좀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병화하고 관계가 되는 게 바로 숨어 있는 거를 당기려 하는 거. 근데 이제 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지는 게, 정화는 더 이상 수를 당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당기려 하지 않고, 예 수들이 전부 다 당겨서 올라왔다 하면 이게 병화가 당겨서 수들이 확산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수라는 것은 모두 이제 쪼개어져 가지고 다 퍼져나가는 모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정화라는 거는 그 확산된 거를 다시 그러니까 다시 모아가는 거죠. 그죠? 확산을 다시, 예 수축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것은 우리가 뭐 빛 대신 열 이렇게 하고, 병화는 인제 빛이 주로 되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열로 이렇게 봅니다. 똑같이 이제 화니까 열로 작용하는 건데, 그래서 빛의 그 양은 확산되기 때문에 걔를 많이 모을수록 열이 더 많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빛의 그 양, 병화의 양이겠죠. 뭐 병화의 양이라 되는데, 그 확산의 상태를 많이 이렇게 모을수록 정화는 더 열을 많이 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예 이 정화가 그렇게 해서 병화를 위축시키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확산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없이 펼쳐지려 하는 병화를
끝없이 나갈라 하는 거죠. 이렇게 나갈라 하는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갈라 하는 이 동작을 정화를 이제 스톱시키는 동작을 하게 돼서 더 이상 이 병이 크게 이렇게 퍼져나가려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딱 나타나게 되면 병화가 자기의 그 기세를 싹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과 음의 관계가 되고, 정화는 그 병화의 것을 받아서 자기가 정으로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식간의 순서대로 하면 병정, 무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토를 거쳐서 금으로 빠져나가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갑을 병정, 무까지는 양이고, 이렇게 하면 양이고, 요서부터는 음이 되고, 요거는 먼저 이루어졌고, 나중에 이루어졌고, 이런 식으로도 나누거든요. 그렇게 이제 순서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정화라는 것은 그 수들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수들이 퍼져나가면서 병화를 갖다가 애워싸고 감싸면서 이거를 수들이 이제 그 응축시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병화가 좋다고 수를 갖다 당겼단 말이죠. 당겨가 자기 쪽으로 다 오게 했는데 결국 그 오게 한 것이 병화를 위축시키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정화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반드시 이제 그 수작용이라는 것이 조금씩 만들어져야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그 여름의 그 기세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뭘 하느냐면 요때부터 결실을 준비하게 돼요. 요 병화가 정화가 되는 이 단계로부터 결실이라는 게 금을 이루어내는 요 단계가 요때부터 준비가 되지. 예. 그러니까 4 월에 금이 만들어져서 계절적으로는 4 월에 그 경금이 장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는 병화가 인제 살행하는 때고, 그죠? 5 월은 병화가 살행하는 때니까 병 과정이 요때 하면서 이 금이 결실을 이루는 이제 그 단계, 수축하는 그 단계들에 의해 가지고 점차 에 화들이 이제 모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싸움이라는 거는 여름이니까 뜨거우면 이제 극에 치닫겠죠. 그죠? 뜨겁고 뭐 빛을 내는 것들이 완전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그 어떤 결실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인제 요 병화하고 정화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병화가 정화로 되고, 그죠? 정화는 병화가 빛을 많이 가져 가지고 그거를 주는 단계가 되고, 그다음에 확산되는 것이 수축되는 단계. 그리고 정화는 결실을 보기 위해서 화들을 갖다가 이제 모으는 단계, 예, 수축을 시켜 나가는 그 단계. 고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그 일어나는 그 작용력을 이제 인제 유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병하고 정이 요렇게 두 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사주 안에. 내가 경금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병과 정은 화의 완전체이기 때문에 화가 두 개가 이제 그 양과 음에 화가 요렇게 다 있게 되죠. 그죠? 그럼 경금이라는 것은 어 그 결실의 글자이기 때문에 금으로서 화를 통하여서 자기 모양을 갖추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작용이 이 경금을 이루어내는, 요런 금을 이루어내는 동작을 하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죠? 내 입장에서는 경이라 하면. 그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뭘 하느냐면 계속 확산하려 하고, 하나는 또 수축하려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수를 갖다 당겨내려 하고, 하나는 수축해서 수의 작용을 자꾸 침범하려 하고, 정화는 그거를 하는 거죠. 수축하는 이유는 이 화의 그 크기를 부피를 줄여 가지고 점차 작게 가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뜨거우면 극강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화를 압축시켜서 점차 들어갈라 하고, 그러니까 점차 수로 갈라 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화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작용,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작용이죠. 그러니까 목이나 금이나 수나 이에 모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 작용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그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화가 작용을 많이 하는 계절에 가게 되면 당연히 수들이 목을 따라서 움직이려 하고, 그죠? 요 확산하려 하는 거지. 그죠? 수들이 확 나가려 하고. 그다음에 정이 확 작용을 하게 되면 에 수축의 그 작용을 하게 되면서 어 그 응축되는 이 작용이 좀 더 많이 생겨서 이 경금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인제 이 작용력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병화가 작동하게 되면 수가 확산되고, 그죠? 내가 수가 많다 하면 수가 있다 하면 이걸 수를 병화는 당기려 하고, 그죠? 그다음에 정화가 작용을 자꾸 하면 수들 안에 작용력을 줘 가지고 변화시키려 하고, 요런 것들이 이 두 개가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목이 있다 이러면 병화는 목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기르려 하고, 수를 일으켜서 목을 자꾸 일으키려 하고, 정화는 자꾸 목을 써서 급을 이루려고 하지, 그죠? 정화는. 네. 목을 써서, 목이 있다 하면 사주에 목을 써서 금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거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그 변화가 늘 있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지. 그죠? 그럼 내 사주에 예를 들어서 정화만 딱 있었다 이러면 내 남자는 이렇게 하거나 내 관은 뭘 하는 거냐, 뭐 목을 기르는 것이 아니겠죠. 목을 쓰는 거야. 목을 써서 응축의 거자. 이 목은 자꾸 확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모으는 동작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정화이기 때문에 점차 목을 써서 자기가 이 정화가 자꾸 이제 응축되어서 가려고 하는 그 특성이고, 정화는 경금 안으로 경금의 모양으로 자꾸 바뀌고 싶어 하겠죠. 그죠? 어 인제 그게 의미하는 거는 내한테 관이다 이러면, 정화가 관이다 하면 관이 자꾸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화는 점차 작아지니까. 작아지고 수축되지. 그러면 정화라는 것은 경금으로서 자기 모양을 자꾸 갖추려 하겠지. 그러면 남자는 내한테 계속 앵기는 거하고 같은 거지. 어 병화가 생기는 거는 나의 수를 자꾸 움직이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재를 자꾸 일으키게 하고 뭐 목을 자꾸 일으키게 하는 동작을 할 거고. 그럼 병은 보통 그렇게 할 때는 경금을 떠나요. 이 떠난다는 말은 경금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금을 벗어나야 목이 되거든. 금을 벗어나야 목이 되기 때문에 인제 그런 작용을 하겠죠. 그죠? 뒤에 만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수를 자꾸 이제 그 변화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수들이 그대로 있게 하지 안 하고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고, 요거는 병화는 그러나 인자 뭐냐면 이 경금을 자꾸 없애면서 목을 갖다 기르기 때문에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은 좀 덜하겠죠. 그죠? 좀 덜해요. 이 경금에 대한 집착성은, 병화는 경금에 대한 그 집착이 좀 많이 안 가져요. 왜냐하면 목이라 수를 움직여서 목으로 가려고 하는 이 동작 때문이지. 그죠?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정화보다는 병화는 그렇게 밀착도가 좋은 관계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나중에 남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한다 가정하면 병화가 내 수를 잘 움직여 주게 하고 목으로 만드는 것으로 활용하는 남자가 되면 되겠죠. 그죠? 고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내 경금이 어느 정도의 그런 어
희생작용? 뭐라 이렇게 해야 되나? 뭔가 나도 뭔가 이 역할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는 그것도 이제 있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요런 모양의 그래서 병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어쨌든 간에 열성으로 파악을 하고 열성이라는 것은 얘는 태우고 변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 작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화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어 열성으로 이 변경시키려 하는 게 정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요렇게 태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종이를 태우든 나무를 태우든 뭐 안 그러면 쇠를 달구어 가지고 그릇을 만들든지 뭐 어떤 칼을 만들든지 뭐 모양을 뭐 이런 거 할 때도 일종의 금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화를 가지고서 그거를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대상이 정화를 보게 되면 그 온전하게 자기 모양을 갖추면서 가는 것이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 정화들이 열성이 세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자기식대로 바꾸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화일관들이 집착이 심하고 어떤 대상에 열이 많은 사람들 이 정화가 열이 뜨거우면 그 대상의 그 모양 상태를 자꾸 자기식대로의 방향으로 잡아가려 하는 그 작용이 많죠. 근데 정화는 열이 적어 버리면 대상에 그냥 숨고 의탁하는 경우가 많고 열이 적으니까 식어 버리니까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나오기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금이 강하고 차가우면 화가 자꾸 금에 숨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안 숨으면 자기가 약해지고 다치니까. 그죠? 예. 수가 많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숨을 나는데 병화는 상관없죠. 병화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지는 지대로 논다고 했잖아. 그냥 막 "따라온나?" 이러면서 뭐 무시한단 말이야. 이러면 다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병화는 상관이 없어. 병화는 경금한테 숨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병은 뭐 숨을 이유도 없고 절대 안 숨는단 말이지. 근데 정은 모든 거를 자꾸 응축시키다 보니까 응축되는 것이 약해져 버리면 그 열성이 약해져 버리면 결국은 존재를 갖다가 감추게 되거든. 그런데 그 열성이 커지게 되면 대상을 모두 변화시키려 한다고. 확 바꿔내려 한다고. 인제 그게 이 정화가 가지는 큰 특성이 되죠. 그래서 사주 안에서는 정화가 그 대상을 변경시킬 때 가장 한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뭐냐 목을 태우는 것으로 대상을 완전하게 바꿔내는 그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거는 바로 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정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을 이루려 하면 목을 없애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화는 '목을 태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제 보통 인식하게 되죠. 그죠? 예 '목을 태운다.' 이렇게 하면서 인자 목의 작용을 그거를 인제 우리 일상적으로 나무 태우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는데 인제 그게 우리가 명리적으로 오행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이라는 것은 성장하면서 확산하는 기운이니까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확산하는 성향이니까 그 동작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멈추게 해야지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수축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만드니까 그 애들을 자꾸 없애는 현상이 되니까 이 정화가 그래서 인제 목을 잘 태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사람은 목을 태워서 금을 만드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목을 태우니까 우리가 육신을 붙이면 인성이지. 그래서 인성을 활용해 가지고 금을 만드는 재를 만드는 쪽으로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직업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뭐 토가 도중에 끼어져 있는 사람은 정화로 태어나가 토가 끼어져 있으면 인성을 가지고 목을 정화가 인제 예를 들어서 갑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뭐 무토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이 인성을 통하여서 식상관이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교육을 하거나 남을 가르치거나 그런 자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재능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정화가 집착하는 것은 을보다는 이 갑의 작용에 집착을 좀 많이 해 하긴 해요. 을은 술을 얘가 계속 확산시키고 있죠. 그죠? 술을 계속 쪼개고 있거든요. 갑은 수가 요렇게 하나에 딱 들어가 있다 봐도 되겠죠. 요렇게 하나에 딱 들어가 있고 을은 수가 축축축축축 이렇게 나눠지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정화가 이 수가 확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수들이 여러 갈래로 있는 것을 감당하기에는 그거를 일일이 다 태우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아 이거 풀이니까 풀에 불 붙이면 금방 화락 타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물상적으로는 그게 인제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행의 그 관점으로 본다면 을이라는 것은 수들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거든. 그러니까 간목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정화는 집중적으로 간 하나 붙어 가지고 계속 고것만 태우면 되겠지. 그죠? 근데 을은 수가 여러 개 쪼개져 있으니까 억수로 정화 입장에서는 자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이게. 불을 갖다가 집중해 가지고 모으면서 그를 태워야 되는데 이쪽 저쪽으로 붙어 가지고 확 하니까 정화도 쪼개지는 거예요, 이 열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상해 보면 되죠. 그죠? 지푸라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나가 가지고 있는 이 지푸라기를 태우면 여기도 불을 붙이고 요기 다 붙어야 되니까 이러면 불이 크기는 작아지고 이 서로 이래 모여 가지고 열성을 많이 가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정화는 모아 가지고 열성이 센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뜨거워야 된다고 자기가. 뜨겁고 확 이렇게 작으면서 뜨거워야 되는 걸 원하거든요. 예 그거를 원하는데 이거 얘는 그렇게 못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막 흩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화라는 것은 이걸 을을 쓰는 것은 참 자기한테 불리하지. 근데 갑은 하나로 딱 돼가 있으니까 거기 딱 붙어가 잘 타지는 않아도 갑목을 완전하게 태우기가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안에 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음. 그러니까 얘 붙으면 거기에 집착하면서 계속 태우려 하잖아요. 그죠? 예. 인제 그런 약간 목의 입장 정화가 오는 목의 입장이 대략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뭐 목이라 해도 예를 들면 경금을 달고 있는 을목이나 이 을목이라도 얘가 을 금을 달고 있는 거나 갑이 있어도 수가 별로 없는 갑목이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기가 쉽겠지. 을은 요 경금을 가지고 있으면 왜 쉬우냐 하면 요 지푸라기들 이렇게 지푸라기들이 이걸 전부 다 요렇게 딱 모아 가지고 경금이 집단처럼 요래 팍 다 모아가 한꺼번에 태우기 딱 좋게끔 그냥 비유하자면 이제 고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비슷하고 정화라는 것은 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얘가 꼼짝 말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런 구조는 괜찮고 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갑이라는 것은 수가 좀 적으면 정화가 잘 타겠지. 그죠? 예 수가 적어야 계속 거기서 활활활 하면서 금을 확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고작용이 쉽거든요. 예 고런 형태로 이 정화를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어쨌든 간에 요 과정에서 화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요렇게 수를 당겨 올라가는 것과 수로 가서 이루려고 하는 이 두 개로 화들의 작용이 있더라. 요거를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